시즌뷰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왜 이러는 걸까요? 예. 우선 이제 과대나 폭 그리고 일정 부분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8거래일 연속 시장이 빠지는 것에 대한 확률이 정말 희박하다.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계기가 마련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흐름을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어제 미국 시장이 또 흔들리면서 그렇죠. 오늘 우리나라 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셨던 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을 밀었지만은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단기 방향성은 환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오늘 국내 환율이 장 초반 뭐 빠르게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지만은 장 초반 이후에 오히려 이제 환율이 좀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시장의 상승폭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환율 하락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찾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1,350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허들 환율 그렇죠. 이것이 또 강력하게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환율의 변화 흐름 속에서 환율만 안정적으로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동안 나갔었던 외국인들의 물량, 특히 어제 외국인들이 엄청난 선물 매도와 함께 증시 하락을 만들어냈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은 개장 초반부터 그렇게 선물 매수가 많지는 않지만은 지난 10여일간의 매도 흐름을 뒤로 하고 소폭 매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국내 증시의 반등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개장 전에 당잠사에서 체크해드린 내용 제가 원래는 아침에 방송 준비할 때 기사하고 외신이랑 국내 리포트 거의 다 보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리포트,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는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과매도다. 과매도는 과매도인데 그렇다고 뭐 빠르게 올라갈 것인가 그건 아직은 모르겠다.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정리해드렸어요. 밸류에이션. 어제 종가 기준의 밸류에이션이고요. PBR도 그렇고 이거는 뭐 후행, 선행, PBR 12개월짜리입니다. 그리고 ADR, RSI 모두 이제 과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80% 미만이면 매도, 과매도라고 하죠. 이것도 30 밑돌았고, 청산가치 밑돌고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 봤을 때 지금 이제 코스피 이 부근인데 지난해 10월 31일에 급락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때 밸류에이션이랑 어제 종가 기준으로 밸류를 체크를 해보면 지수는 좀 다릅니다만 밸류 상황 이쪽이랑 거의 이제 비슷한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3% 차이. 그러니까 3% 조금 더 밀리면 작년 10월 저점 수준까지 밀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밸류로 봤을 때.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가고 일단 반등에 나선다는 게 긍정적이고 반등의 트리거는 아직은 안 나와서 그래서 사실 투자의 관점에서는 그럼 이 정도에서는 낙폭이 어느 정도는 안정세를 찾아가니 매수를 해야 할까? 매수하기에도 뭔가 뚜렷한 반등의 신호는 안 잡히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투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실익이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는 이제 분할 매수 구간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분할 매수.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이제 뭔가 우리가 이제 모르는 시장에 위기가 도래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얘기했었던 뭐 국내 트레일링 혹은 뭐 포워드 기준 뭐 PBR 0.9배 이하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일들이 나타났을 때도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반등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시점 자체가 우리가 전반적으로 미래 증시 앞으로 먼 시점을 바라볼 때 싼 구간이냐 비싼 구간이냐를 생각해 보면은 절대적으로 비싸지는 않은 구간이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분할 매수에 대한 대응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한 것은 분명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문제되는 부분은 그럼 이제 어떤 종목을 살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골치가 아파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오늘 시장의 반등이 이제 다른 대외 변수들이 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환율의 하락으로 나타나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환이 1,350원 위쪽으로 강하게 돌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시장의 인식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시가총액 대형주들 쪽에 일부 환율의 안정화와 함께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고요.
예. 또 하나는 리스크온 분위기와 함께 개인들의 분위기가 좀 활발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개인들이 좋아하는 코스닥 내에서의 종목군들 이 두 가지의 시장 전략으로 압축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압축 전략 잠시 후에 다시 보도록 하고 먼저 2차 전지. 일단 오늘 반등에 큰 힘을 실어주는 한 축이 2차 전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전략 쪽에서 개인들이 좋아하는 코스닥 종목이라는 전략을 예. 드렸잖아요. 그게 뭔가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이제 2차 전지와 바이오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예.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 내에서 뭐 에코프로비엠과 LNF라든지 아니면은 바이오 쪽에서는 시가총액 제일 큰 HLB라는 기업, 뭐 HLB. 셀트리온 그룹주를 제외하고요. 맞아요. 급등하고 있죠. 그렇죠. HLB. HLB가 또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뭐 이 2차 전지 내에서는 양극재뿐만이 아니라 뭐 WCP라든지 최근 강세 흐름을 보였던 엔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예.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오늘 WCP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시장의 자율 반등 분위기 속에서는 오늘 세게 올라오는 종목군들을 접근하는 게 1차적으로는 맞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고요. 예. 거기서 이제 더해진다라고 한다면은 지난번에 나와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2차 전지 하면은 양극재 쪽에 뭐 너무나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은 예. 사실 최근 시장의 분위기는 그쪽뿐만이 아니라 뭐 전해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분리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종목이 좀 확장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예. 동박 같은 경우는 사실 두 개의 부품과는 좀 다르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지금 얘기 드렸던 뭐 지금 엔캠이라든지 아니면 WCP, 뭐 SKI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도 하나의 대응 전략으로 수립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해액, 분리막. 이게 중국을 배제한 미국의 IRA 세부 사항이 그렇죠. 추가된 이후에 반사수의 기대감으로 뒤늦게 이제 주도주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선봉은 엔캠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WCP, 예. 뭐 SKI 테크놀로지 등등도 거론이 되죠. 2차 전지는 선별해서 본다면 괜찮다는 의견. 그리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바이오도 네. 이제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바이오는 종목 고르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옥석을 골라내야 될까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방금 얘기했던 뭐 HLB라든지 이런 기업들 그리고 LNF도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예. 이 두 개의 기업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패시브 자금의 유입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시가총액 바운드리 내에 있다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예. LNF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코스피 상장이 29일인가요? 뭐 그때로 이제 8일인가 29일인가 예. 뭐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코스피 200도 특례 편입 관련된 얘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기 편입 관련된. 그 시가총액 50위권을 그렇죠. 50위 안에. 유지하면 되죠. 2주 아마 2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도 맞는 그렇죠. 그동안 이제 50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아까 이제 시가총액을 봤더니 50위인 회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가 그랬던 것 예. 같고요. 지금은 이제 시가총액 변동이 있습니다. 제가 9시 초반에 이제 봤었는데 네. 지금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정도 많았어요, LNF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50위 안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렇죠. 상황이에요.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 거죠. 거기에 더해서 뭐 HLB라든지 알테오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또 커졌기 때문에 MSCI 관련된 편입 기대감도 좀 MSCI.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하.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두 종목들이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안정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그 외에 이제 중소형 바이오주들이 워낙 많지만은 이번에 이제 굉장히 크게 주가가 좀 많이 밀렸었어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예. 아무래도 이제 선별적인 부분 쪽에서 3월 달에 있을 뭐 학회라든지 이러한 이벤트들 드리븐을 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선별적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드리븐. 페낫괴라는 시리즈가 요즘 있잖아요. 패시브가 낳은 괴물. 네. 패시브가 한번 붙기 시작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주가 반응은 폭발적이죠. 그렇죠. 다만 일정 체크는 꼭 하셔야 합니다. 네. 패시브의 반대급부로 그 일정이 끝나고 나면 또 물량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전 상장하고 나서 특례 편입 기대감까지 있으면 그 이벤트 드리븐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고 그렇죠. MSCI까지 더해지면 조금 더 길어지고 뭐 이렇습니다.
LNF 투자 힌트 주셨고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패시브 개별 종목을 계속 찾을 수밖에 없네요. 네. 바이오 질문 드렸는데 결국에 돌고 돌아서 패시브 HLB까지 봤습니다. 자, 오늘 시세가 나오고 있는 쪽이 AI 또 빼놓지 않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소프트웨어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도 나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 삼성 언팩 행사가 있죠. 출시가 아니라 이렇게 선물 상자 딱 공개해주는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하고 공개하는 거고 사전 예약은 금요일부터 시작입니다. 뭐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상징성이죠. 보셨어요? 언팩 행사? 언팩 행사까지 보지는 못했고 영상 그냥 공개죠. 예. 내용만 좀 어떤 폰이 나오는지 내용만 좀 확인을 했습니다. 아마 온디바이스 AI 폰으로는 그렇죠. 세계 최초일 거예요. 네. 그렇죠? 실시간 통역 통화 이거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있었고 또 하나가 서클 투 서치라고 구글이랑 같이 이제 협업을 하는 건데 막 서치하다가 보면은 그림에서 그림 안에 들어가 있는 여기에 뭐가 궁금한데 라고 하면 그걸 이제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 알아서 네. 찾아주는 서치해주는 그런 기능이고 어시스트 이것도 저는 만약에 있다 그러면 잘 활용을 할 것 같아요. 네. 노트 앱 내에서 글 메모 요약을 알아서 해주고 템플릿 맞춰서 변환도 해주고 내가 원하는 글귀 이렇게 표시를 하면 그것도 변환을 시켜주고 네. 이런 것들입니다.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흥미롭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고 자, 이런 이슈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네, 사실은 뭐 언팩 행사 진행이 됐고 이에 따른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드디어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뭐 이러한 느낌을 받았고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성이 어떻게 보면 이제 스마트폰 시장 내에서 2012년도 이후로 애플에 계속적으로 이제 뭐 점유율을 조금씩 이제 뺏겨왔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시대가 계속 흘렀다라고 한다면 삼성은 반전의 분위기를 전혀 잡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져가고 있는 애플의 강력한 소프트웨어적인 기술력이라든지 칩의 강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은 애플의 생태계는 지속적으로 강점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AI라는 새로운 시대와 함께 삼성이 이 AI 시대에서 성공한다라고 100%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내리 10년간 밀렸었던 상황에서의 반격의 기회는 잡았다라는 판단이 든다는 점,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이 부분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은 결국은 이제 이 통번역 관련된 부분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는 외국어를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그렇죠. 오고 있네요. 예. 요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카카오에서도 단체톡 대화방 문장이 많을 때 요약 서비스 이런 거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물론 이제 템플릿이라든지 문서를 작성할 때는 그 내용 자체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이미 뭐 사업량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은 이 통번역 쪽에 조금 더 그렇죠.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휴대폰으로 저는 뭐 실시간으로 기사나 이런 것들 PDF 파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참 유용하게 잘 쓸 자신은 있는데 예, 가격이나 이런 그것만 좀 잘 나오면 좋겠어요. 네. 어찌되었든 지금 소프트 쪽으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으로 시장에 관심이 그렇죠.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데 올라가는 종목들을 봤을 때 무섭게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잡아야 되는 것인가? 뭐 테마주의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봐야 하는 것인가? 예. 좀 고민스럽긴 합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최근 시장의 분위기가 좀 안 좋으면서 이벤트가 마무리되면은 보통 세론 뉴스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언팩 행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주들의 주가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이러한 부분들은 좀 눈여겨볼 만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뭐 항상 말씀드렸듯이 AI와 로봇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강력하게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언급을 또 지난 시간에 드렸었기 때문에 예. 결국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주가 반등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항상 이제 이러한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시장 내에서 이벤트가 나왔을 때 제일 세게 올라오는 종목 쪽에 접근을 하는 것이 조금은 오히려 부담이 적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저는 종목 기준으로는 플리토라는 기업이 가장 눈에 떠오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언어 빅데이터 관련 기업이죠. 플리토. 그렇죠. 플리토는 뭐 이 시간에 자주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AI 관련주 쪽에서 정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지만은 일반적인 이제 뭐 가상인물의 생성이라든지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을 만한 기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통역 번역 시스템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플리토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인 언어 빅데이터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말풍선이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AI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매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온디바이스 AI의 성장과 함께 결국은 언어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실적이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게 대장이 아니라 가장 센 게 대장이다. 테마주 볼 때 하나의 팁이었습니다. 반도체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간밤 골드만삭스에서 하이닉스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레포트가 있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AI 서버 확장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레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AI인데 이런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강조했던 인프라 쪽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투자의 의견은요? 우선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 이제 AI 내에서도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강세까지 나온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제 AI 인프라 관련된 장비라든지 그리고 직접적으로 HBM3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도 분명히 한번 돌아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탑재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자체적으로 디바이스 내에서 AI를 구축하는 것이지 사실은 클라우드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는 않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약간 배치되는 느낌이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플랫폼 쪽 그리고 이에 따른 서버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은 이런 것들의 발전을 위해서는 챗 GPT를 필두로 한 전반적인 플랫폼 쪽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더 시스템이 고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성장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일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뭐 GPT 스토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부분들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당장에야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외국인들의 수급과 공격적인 매수를 바탕으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좀 제한적이고 오히려 작은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시장의 분위기가 좀 개선된다라고 한다면 관련 섹터, 관련 종목군들도 분명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쨌든 지금부터 분할 매수 접근 의견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느긋하게 볼 수 있을 만한 반도체 탑픽이라 그러면 어떤 게 될지 의견 주시죠. 뭐 외국인들의 환율 하락 이에 따른 매수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전까지는 SK하이닉스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SK하이닉스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언제 발표하죠? 제가 그때도 이제 날짜가 긴가민가 해서 2월 18일인가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2월 중순에 예정돼 있거든요. 아직까지 이제 시간은 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월 중순이면 다음 달이니까 좀 편하게 봐야겠네요. 1월 후반경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있는데 그게 사실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적이 기대치를 좀 뛰어넘어주면 또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 체크 포인트로 삼아보시고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